정보 안정한 창업 컨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오셨다가 방송에 갑자기 삭제돼서 그냥 예.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배터리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예.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오늘 세무 상식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창업 세무 상식? 예, 예. 네. 세무는 해도 좀 어렵더라고요. 예, 힘들어요. 특히 지금은 직장을 다니시니까 다 알아서 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창업을 하게 되면 내가 알아서 내야 되고 아니면 내가 고용을 해서 내야 되는데 내가 고용을 해서 낼 때도 그것도 더 내는지 덜 내는지 알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얼마를 내는지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세 세금을 내는 기준이 이번에 또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여전히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세금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잘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1년 장사하고 나서 세금 내면 적자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이제 세금 중에 이번에 변화한 부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리고자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법이 매년 또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금과 관련한 기초상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우선 세 가지를 소개해드려요. 첫 번째 세금별 사업자의 종류, 두 번째 세금의 종류 및 내는 기간, 세 번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들과 공제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제가 세금을 내본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별 사업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과세 사업자하고 비과세 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과세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고요. 비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사업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일반 과세 사업자이고 면세는 대중교통, 도서, 신문, 의료, 문화, 체육 분야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확인을 하세요. 이 경우 부가세를 면세해 줌으로써 싼 가격의 물자를 공급하거나 문화예술을 진흥할 목적으로 면세를 해준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과세업자로 보시면 되는데 과세 사업자에도 간이과세 사업자와 일반 과세 사업자로 나뉩니다. 그러면은 간이 과세 사업자하고 일반 과세 사업자 어떻게 좀 분류가 됩니까? 일반 과세 사업자의 경우 2024년부터 작년까지는 연매출 8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그 비과세가 이거 간이과세 사업자였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1억 400만 원 이하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는 간이과세 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납부면제 과세자의 경우도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연매출 8천만 원 이하만 납부면제였지만 현재는 1억 원까지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에는 8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간이과세 사업자로 시작을 했더라도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일반 과세 사업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1억 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고요. 넘어가면 이제 일반 과세.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금 종류도 좀 짚어주실까요? 자,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 두 번째가 지방세, 세 번째가 종합소득세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세금 세 가지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어떻게 좀 신고해야 됩니까? 자, 일반 과세 사업자 중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고 전체 매출의 10%를 내야만 합니다. 개인 사업자 중 일반 과세자는 1년에 총 2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각각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 기간은 7월, 하반기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1월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세법상 부가세에 대한 혜택을 받은 자로서 개인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리고 내는 기간이 1기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기가 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신고 기간과 납부 기간을 잘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내고 나선 장사가 미쳤다는 경우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가세를 신경을 쓰고 내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1억 1년 동안 4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부가세를 내지 않고. 부가세를 안 내는 건 아니고요. 그 일정 금액을 내는 건 있어요. 근데 그 간이과세자도 또 그 구간별로 내는 부분이 있긴 한데
다 10%를 내는 거 아니라 5에서 7% 사이인가? 그 정도를 냅니다. 근데 10%까지는 10%까지는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예. 저는 다 안 내는 줄 알았어요. 간도세. 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근데 아주 뭐 이렇게 매출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없죠. 근데 이제 얼마 이상서부터는, 근데 제가 지금 준비를 다 못 해왔는데, 그것도 구간별로 또 있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이 부가세가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하고요. 10%니까. 그렇죠.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 나 이번에 한 7, 8% 남았어. 그런데 세금 내고 나면 마이너스 2%, 3% 이런 경우가 많죠. 예. 10%면은 1억 팔면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죠. 예, 그렇죠. 거죠. 예. 자, 다음 지방세인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또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관할구역 내 주민들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토지나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합니다. 정기분 지방세가 1월이 등록면허세, 6월, 12월이 자동차세, 7월, 9월이 재산세, 8월이 주민세에 한하여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6월. 지난달에 자동차세 나왔죠. 예, 그렇죠. 이게 두 번 나는 지방세금이고. 자, 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종합소득세인데 이 개념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회에 신고하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아 특별관리를 받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에 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들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합니다.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7단계 누진세율로 부과됩니다.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는 15%,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은 24%, 8,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은 35%, 1억 5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는 38%, 3억 원에서 5억 원은 40%, 5억 원에서 10억 원은 42%, 10억 원 초과는 45%입니다. 이때 총소득에서 공제 항목을 제외한 순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에 10%가 지방세가 들어가죠. 네, 그렇죠. 그건 또 지방세는 또 별도죠. 이거는 국세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10억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4대 보험까지 다 합치면 60% 정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장인들도 많이 냅니다. 직장인들도 많이 내요.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내게끔 이렇게 구조가. 지갑 이런 거 좀. 예. 근데 지금 자영업자도 네. 매출의 대부분이 한 9%가 막 카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자영업자들도 유리지갑이에요. 현찰 거의 없습니다. 받는 게. 예. 자, 그렇다면 창업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부분이 있죠? 첫 번째로는 업무상 비용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금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짚어주신 업무상 처리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비용 처리에 대해 정확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산서를 잘 받으셔야 돼요. 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순 매출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비용 처리를 하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판매하는 물건의 원재료비, 인건비, 인테리어비, 기타 부대 비용 등이 있습니다. 뭐 기름값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내가 만약에 1년 동안 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면 일단 부가가치세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중에서 5천만 원은 재료비로 공제를 하고 1,000만 원은 인건비로 공제, 그리고 기타 비용이 한 1,000만 원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총 비용은 8천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번 순이익은 2천만 원입니다. 근데 만약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지 않게 된다면 순이익이 크게 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낸 순이익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돼요. 기타 부대 비용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생활하는 비용과 따로 관리를 해서 세무서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부가세 같은 경우에 예. 총 매출에서 무조건 10%입니까? 아니면 부대 비용을 뺀 금액이 10%입니까? 전체 매출의 10%예요, 이건 무조건. 무조건. 예. 내가 만약에 물건값에 10%가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사면은 네. 뭐 1,000원짜리 물건 사면 1,100원 내잖아요. 네. 거기 100원이 들어가 있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대로. 그래서 요즘은 부가세 따로 받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물건이 10,000원이면 그래서 부가세 이제 11,000원을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에 부가가치세와 같이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받으면 원래 안 돼요.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뭐 미장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전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볼까요? 일단 순매출이 나왔다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육비, 의료비, 문화생활비입니다. 이런 것들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해서 세금 공제를 해주는데요. 앞에서 순매출이 2천만 원이 나왔다고 해서 15%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 문화생활비들을 공제하게 되면 1,200만 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6%의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서 내시는 것보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소득공제 사이트에 가면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치면 이게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카드로 결제하시고 현금의 경우 사업자 지출증빙 영수증을 꼭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들도 홈택스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까? 예. 카드스 내역이.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 같은 것도 다 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올해 세금 중에 바뀐 항목이 많은 것 같거든요. 예. 어떤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 400만 원 이하로 상향이 됐고요. 두 번째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혼인과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가 추가되었고, 네 번째 노후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완화되고 청년을 위한 저축상품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도 조정되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 추가 공제도 좀 볼까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으로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해당됩니다. 혼인과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좀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본인의 혼인일 전후로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기존에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일이란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므로 사실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 1억까지 네, 그렇죠. 가능하다. 5천만 원에서. 예. 자, 그럼 끝으로 노후연금 소득세금 부담 완화와 청년 저축상품 소득 공제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올해부터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해 노후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에 자유롭게 납입하면서 매월 최대 6%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2024 창업 세무상식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창업하는 분들 이 세금 문제 꼼꼼히 따져서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 세금 생각 안 하고 있었다가 쓰고 나서 낭패 보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듣겠습니다. 이번에 바뀐 일반과세 표준이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올라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연매출 1억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 대상으로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낸다는 점을 아시고 창업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 대상의 경우 연매출 0.5%에 3%를 내십니다. 그 외에도 비과세 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받습니다. 대중교통, 도서, 신문, 의료,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등입니다. 그 외에 중요한 세금으로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지방세의 경우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등입니다. 그 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재료비, 인테리어비, 인건비 등 업무 처리비가 있으며 세금 공제 금액은 교육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등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선 반드시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도서 비싸요. 예, 면세입니다. 예, 부가세는 없습니다. 저희는 안 내는 것도 상당히 예, 크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작죠. 다른 그 업종보다는. 그리고 정가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정가 이상의 돈을 아예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 창업하시면서 세금 문제 함께 해봤습니다. 줄어드는 창업 정보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